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조금 전에 그 티셔츠 입은 우리 키맨님을 보다가 또 정장을 입은 또 우리 이상엽 이사님 보니까 여기가 여의도구나. 다시 한번. 네. 전 넥타이 진짜 오랜만에 맸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뭐 빨간색, 그렇죠. 붉은색이니까. 네네. 거의 한 4년 만에 맨 것 같습니다. 아, 뭐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디 이제 세팅 끝났으면 한번 네, 상황. 세팅 뭐 빠르게 끝났고요. 이제 장 시작 이제 9분 남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 보면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은 1% 상승을 보였죠. 근데 주말 증시 전에 미국 증시 뭐 좀 변동성 하락폭이 컸었고, 근데 국내 증시 금요일 날 전약 후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죠. 근데 미국 시장이 주말에 나스닥이 올랐지만 국내 증시가 좀 금요일날 선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장 시작하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하면 또 미국 증시가 오늘 또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은 좀 금요일날 많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뭐 종목별 플레이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지수를 놓고 보면은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오늘과 내일은. 그래서 종목이나 그쪽 수급과 흐름들 체크하는 그런 시장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가가 드디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드디어 하락을 했고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첫 방송 때 정말 나중에 좀 변곡점, 뭔가 반전이 나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유가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유가 ETF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끝도 없이 어디가 고점일지 모를 정도로 상승하는 유가가 드디어 하락했어? 물론 뭐 두 자릿수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드디어 하락했어? 그러면은 뭔가 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가가 하락한 영향들이 있죠. 그 보면은 뭐 미국 7월에 미국 최대 셰일 분지인 셰일 생산지 뭐 퍼미안 분지의 원유 생산량이 뭐 하루에 뭐 530만 배럴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강했던 유가가 이제 경기 둔화 영향을 받아서 빠져? 그리고 지수는 상승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된다면 지수 사실상 많이 빠졌고요. 시장이 투자 심리가 이제 호전이 된다면 만약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둔화된다. 점점 안 좋아진다.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가 하락을 네네. 호재로 볼 거냐 악재로 볼 거냐 우리 한국 증시가. 네. 근데 이게 가장 왜냐면 호재로 보면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악재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막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호재로 볼 수 있는? 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변곡점이 나온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네네. 그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올랐던 주식 섹터들이 있고요. 하락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 반전이 된다면 어떤 주식이 좀 유리하고 어떤 주식들이 불리할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 기업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우가 하락 마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가가 흔들린다면, 그쵸? 유가가 흔들린다면 다우보다는, 그쵸?
지난 주말도 그랬지만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의 흐름이 좋았죠. 기술주. 잠시 후에 제가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도 제가 계산을 해갖고 왔는데 나스닥이 무려 35% 하락했습니다. 네, 35%. 다우는 20%밖에 안 돼요. 코스피, 코스닥은요 27% 전후밖에 안 돼요. 물론 기간 조정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지쳐서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나스닥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이쪽이 약하면은 나스닥이 35%나 빠졌어. 한 6, 7개월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주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업종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기술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요즘 며칠 그 나스닥 상황 아까 뉴스 체크해 보니까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락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락률만 체크해봐도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장 시작 이제 4분 남았는데 예상지수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이고요. 코스닥 조금 더 상승 탄력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0.3%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종 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지금 그러면 그 에너지 쪽 정유주 쪽의 흐름은 어때요? 지금 섹터? 네네 정유주 쪽이 여기 잠시만요. 한번 종목 현재가를 좀 잠깐 몇 개만 봐볼까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일단 정유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유주라든가 네네. 우리 그동안 곡물 관련주들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까지 좋았던 주식들이 네네. 그러면은 지금 뭐 사료 쪽, 뭐 가스 쪽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고 그럼 대형주 쪽 잠깐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원유 선물 ETF 쪽은 지금 한 5.2%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생각보다 한 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이제 7월달 일정 말씀드릴 때도 또 이제 나중에 체크해드리겠지만, 근데 폭스바겐 쪽에서 또 배터리 또 탑재가 되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GS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S오일, S오일이 조금 3%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좀 많은 말씀 드릴까 하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귀국했습니다. 돌아왔고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드릴까 하고 그 목숨 건 출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월 말에 450조 원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제 목숨 건다 이런 얘기 했는데 450조 원 어디서 조금 비슷하게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6만 원이 해당하는 가격이 삼성전자랑 본주랑 우선주가 합친 게 4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거를 투자한다니까 정말 목숨건 투자고 이번에 목숨건 출장이겠구나. 이런 것도 뭐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이제 1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아님 항공주는 오르겠네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내렸으니까 이런 얘기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그 이제 누리호 발사 앞두고 이제 또 이쪽 우주 개발 이쪽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신재생 쪽에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좀 꼭 드릴게요. 이게 원전 쪽 여기 보세요. 왼쪽에 요거 키워봅니다.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BHI까지 이제 장 시작하네요. 흐름이 좋죠. 흐름이 좋은데 이번 주에 원전 관련된 일정이 2개나 있고요. 2개나 있고 또 뭐였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 기후 포럼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가서 얘기해 또 이상의 의사가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 원전 일정이 2개나 있어?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아침부터 지금 흐름이 다른 섹터보다 좀 상대적으로 좋다.
라는 것도 네, 지금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장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섹터들, 주요 주식들 한번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죠. 네. 여기 지수 등락 쪽인데요. 일단 지수 종목도 좀 빠르게 봐볼까요? 네, 장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위에서 4위까지 이 종목군들은 약보합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0.7% 상승하는 데 반해서 코스피 좀 약간 눌립니다. 0.2% 상승 그치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때문에 그렇고 네, SOL 잠깐 살펴봤었는데 네, 예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1조 네, 요쪽 2.6% 원전 쪽 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하나씩 좀 봐볼게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좋다. 시가총액 1, 2에서 4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모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LNF, 2차 전지 배터리 쪽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시장이요. 약세장이고요. 코스피 약세장 해당하는 가격이 2,650이에요. 근데 여기서 10%가 더 빠졌어요. 2,400이에요. 그런데도 배터리 2차 전지 쪽 어떻죠? 정말 강해요. 이제 LNF 차트 보면요. 지금 지수가 500이라고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다. 시장의 힘이 느껴진다. 그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쪽 네이처셀 바이오 쪽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잠시 후에 네, 바이오 쪽에서 네이처셀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수 종목 좀 살펴봤고 그리고 아침에 그 민재기 팀장님께서도 이제 폐 배터리 쪽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일정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관련된 종목 4개 있었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재사용, 재활용 기준도 없었는데 이제 시작한다. 이제 매달 정례회의 열린다. 하반기에 이제 정책 관련주로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소개하고 나서 또 코스모가 9% 상승했고 흐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중요한 게 미리 체크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이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안 움직여도 하루 있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폐배터리가 최근에 그랬었다는 거, 그쵸? 네, 그리고 원전도 일정도 이번 주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업종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제 지수 등락에서 네, 코스피는 지수는 오늘과 내일 큰 기대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장 시작한 지 3분 만에 벌써 코스피는 하락 전환됐고 코스닥도 0.7까지 상승하다가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오늘 내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쪽에서 업종을 보면은 대형주는 약보합인 거 알 수 있고요. 소형주도 약보합인데 오히려 옐로칩 쪽, 중형주 쪽이 0.4%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쪽이 또 원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CS 윈드 풍력이고 또 LIG 넥스원 쪽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방산주 흐름도 최근에 보시면 차트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지금 풍계리 4억인가요? 풍계리 거기에서는 이상 징후 감지됐다. 그런 뉴스도 지난주에 있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뭔가 준비만 되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핵실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자리는 잡아놓은 방산주들 자리는 잡아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퍼스텍도 3% 상승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기계 쪽 살펴봤고요. 전기전자가 1%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지금 풍력 쪽, 풍력 쪽에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가면서 그러면은 요 신재생 쪽, 오시자에도 흐름이 좋아요. 태양광 쪽에 SDN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OCI 같은 경우는요, 그
4월부터인가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태양광 풍력은 아시겠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과 수소에 집중되어 있고 풍력과 태양광은 좀 아니죠. 물론 풍력과 태양광이 움직인 거는 5월 18일 날 유럽에서 그 EU 이제 리파워 EU 그 정책 때문에 움직였는데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레포트도 나오면서 전망 좋고요. OCI도 연기금이 무진장 사놨습니다. 그러면은 6월달 분기 마지막이고 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차원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조금 전에도 기대 섞인 그 유가 하락을 한국 증시가 악재로 볼 거냐 호재로 볼 거냐. 네네. 호재로 좀 작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세지는 거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악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 자산에 대한 뭐 좀 더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그래서 코스피가 0.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5% 하락하고 있는데, 뭐 신용잔고 최근에 매일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관련된 뉴스 뭐 개미들 뭐 지금 하루에 뭐 몇백억씩 나오면서 좀 울상이다라고 이제 뭐 그런 뉴스도 있지만, 코스피 요 3일 연속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3일 전까지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일수로. 그럼 여기 지금 2,300원, 2,100원, 1,700원 나온 게 지난주 월, 화, 수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닥은 뭐 연일같이 지금 한 7거래일째 신용잔고가 나오고 있는데 신용잔고가 지금 나온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용잔고 이제 털린다는 표현을 쓰면은 이와 같이 이제 털리고 있으니까 좀 약간 가벼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가는 흐름을 오늘 시장 뭐 오늘 내일까지는 좀 지수에 크게 연연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유가에서 물론 제닛 옐런 의장도요. 야 유가 쉽게 하락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도요.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휴가도 있고 뭐 수요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조금 이제 상승 각도가 수그러들고 조금 쉬어가고 그러다가 두나익이 더 나오면 꺾일 수도 그러니까 완전 고점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조금만 쉬어가고 흔들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뭔가 2,400 이하에서는 유가에서 변화가 나와 뭔가 오늘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야 그러면은 나 지금까지 좀 잘 참았는데 지금 그리고 또 바닥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가정을 할 때가 정말 바닥은 어딘지 모르지만 최악의 가정을 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바닥권이라는 걸 봤을 때는 조금만 좀 변화가 있어도 2,400 이하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투자 심리가 조금 바뀔 수 있는지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일단 움직임은 점점 한 0.8%까지 내려왔네요. 코스피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1,600억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도 규모가 코스닥에서 조금 크네요. 그렇죠? 예. 장시작한 지 한 10분 됐는데 보통 뭐 한 100억, 200억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600억을 매도하는 거는 조금 많은 편이다. 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 수는 한 600여 개 되고 하락 종목 수는 한 1,800여 개. 그러니까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정도 많은 것도 정확히 2배죠. 2배가 많으니까 플러스 1,800여 개니까요. 그래서 좀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참 이번 주도요. 그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고점을 향해 달릴 때도 더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고점을 만들듯이 바닥에서도 고점을 찍을 때도 그렇고요. 바닥을 찍을 때도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수가 많이 올라있을 때, 또 많이 하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가정을 많이 해놓았을 때는 출렁출렁할 때 오히려 더 좀 강하게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시장 출발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예상 요쪽 뭐 발사 쪽 우주 개발 쪽 흐름 좋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좀 하락폭이 컸었던 기업
AP 위성이었는데 좀 개별주스럽죠. 뭐 대표는 이제 한국항공 우주긴 한데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뭐 하락하는 종목 마스트나 뭐 몇몇 종목 있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뭐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지금 섹터 좀 빠르게 좀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 쪽에서도 여러 기업 한 20개 종목 있다고 하면은 반반. 네, 상승하는 종목, 고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뭐 마니커 FNG나 뭐 대한제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하는 종목도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원전 쪽도 시장처럼 뭐 시가 이제 캔들상 음봉을 보이는 종목이 좀 많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뭐 오르비텍 빼고는 그래도 흐름 양호한 것 알 수가 있고요. CS 베어링 뉴스를 잠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CS 베어링. 무상증자 권리락. 네. 요럴 때 있죠. 그렇죠? 네. 무상증자 권리락에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이고요. 태양광이 풍력보다는 흐름이 좀 더 양호한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여러 섹터 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아까 업종을 보더라도 전기전자도 1%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이브 또 1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프루프. 1위 한 것 같은데 15만 원 전후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JYP 엔터 잠시 후에 종목 주요 일정을 볼 텐데 이번 주에 JYP 일정이 상당히 많네요. 물론 YG 일정도 하나 있기만요. 그래서 그거 잠시 후에 또 봐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좀 보면은 바이오 쪽도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조금 이제 상승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 쪽 봤나요? 아까 보니까 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항공이 아니 우주개발 항공. 아니 항공사. 네네 항공사요. 네. 네네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에 네네. 저가항공사들. 네, 그렇죠. 이제 여행 쪽인데 좀 이제 봐보면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셨는데 여행 쪽 하나투어가 2.8%, 모두투어 여행 쪽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쪽은 좀 많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뭐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 만나더라도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리오프닝 진짜 이렇게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 가냐. 그런 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과 여행주죠. 또 경기도나 되면은 지금 뭐 뉴욕 왕복권이 400만 원이고요. 일본이 6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 2배, 뭐 3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기본이 한 2배다 보니 좀 비싼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들도 이렇게 좀 많이 아직까지도 경기 둔화야? 비행기 좀 풀러갖고 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비행기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장이 좀 더 눌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료 쪽에서 한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이쪽으로 좀 더 들어오면서 고려산업 중심으로 해서 뭐 샘표, 한일사료, 뭐 이지홀딩스, 신성홀딩스 등 좀 올라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외인들의 선물 3천억 매도 돌파했네요.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사줬는데 그날 선물이 16일 목요일 날은 6,500억, 그 다음에 17일 금요일에는 한 1,990억,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 샀는데 지금 벌써 3천억을 매도했다는 거. 지금 장 시작한 지 15분 만에. 네네. 근데 이제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들이 워낙 지수 플레이를 잘하니까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살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흐름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최근에는요, 진짜 미국 증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3% 하락했으니까 오늘 3% 하락할 거예요. 근데 막판에 올리고요. 이게 정말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게 엇박자 매매하기도 정말 쉽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랑 좀 코스피 쪽 이렇게 국내 좀 지수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좀 상황인데 장기 입회 주봉이에요. 200주 이평선, 240주 이평선 모두 이탈된 상황이고 조금 기대한다고 하면은
네, 2,400 아래에서는 아랫꼬리 한번 달렸는데 계속해서 좀 아랫꼬리가 달리는지 여부 요거 이번 주에 좀 체크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이게 주봉인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꽤 이탈이 됐죠. 여기 이제 810 전후인데 이탈됐고 코스닥도 역시나 코스피처럼 코스닥의 지난 금요일 저가가 780이었죠. 780 지난주 저가가 해서 780 전후로 해서 좀 아랫골이 달리는지 여부 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해외 쪽도 보시면 다우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아직 여력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20%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과 비슷하지만 조금 덜 빠졌죠.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면요. 하락률은 아니지만. 그래서 200주 MA에 살포시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윗꼬리랑 아랫꼬리도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매도세에 치였고 떨어지면은 또 매수세도 나왔던 그런 한 주가 지난주였다. 그리고 이번 주를 맞이했는데 여기 지키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까지 좀 확인해 봤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현대차의 흐름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 이게 아마 저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잘한다 칭찬한 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현대차에는 긍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잘하고 있다. 그분 캐릭터상 이렇게 칭찬에 좀 인색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차를 칭찬함으로 인해서 1위인 나를 오히려 돋보이는. 글쎄요, 뭐, 지금 코인 쪽에서는 뭐 도지코인이 또 급등하고 있다는 뭐 그런 뉴스도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봤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그냥 단연 눈에 띕니다. 현대차 눈에 띄고요. 삼성 SDI, 뭐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테슬라향 그 규격의 배터리를 만들 거라는 그런 게 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지수는 0.8% 하락하지만 지금 딱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봤는데 흐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2% 상승하고 있고요. 뭐 셀튜론 헬스케어, 뭐 LNF, 첨보 최근에 흐름 좀 알테오젠 최근에 좀 뉴스 있었죠. 흐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또 2차 전지 쪽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준비한 자료도 조금 이제 봐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배터리 쪽 한번 잠깐 봐볼게요. 역시나 흐름 나쁘진 않네요. 여기 보시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 드디어 6만 원 돌파했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뭐 LNF, 코스모화학, 뭐 CIS, 세아 메카닉스가 뭐 물량 출해 이슈도 좀 있는데 오늘 10% 상승하고 있고요. 뭐 소재나 기타 쪽도 뭐 시장 대비해서는 흐름 양호한데 역시나 오늘은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고 근데 지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지만 그러면 다른 종목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꽤 많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 쪽에서는 특별히 그냥 몇 개만 지금 손에 꼽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지 전반적으로는 지금 흐름 자체는 조금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준비하신 자료 한번 볼까요? 이제 봐보면요. 요거 제가 이제 주말에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는데 알고 계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계산해봤는데 코스피가 작년 고점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6.25였는데 한 1000포인트까지는 아닌데요. 포인트로 보면은 920포인트 하락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시장은 27% 전후 하락했다. 근데 미국 살펴보니까 나스닥은 무려 35% 하락했다. 기간 조정은 최근에 한 7, 8개월 된다. 근데 국내 증시는 거의 뭐 10개월, 1년이다. 그래서 다우가 별로 안 빠졌고, 그쵸? 에너지 쪽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전통산업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S&P 500이 딱 그 뭐 중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S&P 500 정도가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하락해 있다.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전 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21일 오늘이 20일이죠. 그렇죠? 뭐 비플, 라이트 소프트, 뭐 기업들 이번 주는 또 여러 기업들 상장하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민재기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배터리 쪽 지난주 일정에 있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재활용 배터리 성일하이텍이 회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다고 뭐 상장할 때 사라는 건 말씀 아니지만 다음 달 상장하는 거 중순 이후에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21일, 22일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 모레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 예고가 돼 있고요. 화요일 날 뭐 석관으로 나온다는 이런 일정이 있고 또 화요일은 원전 산업 협력업체 지원 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일 조간에 나온다고 해요. 근데 또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 이슈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럼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많은 기자분들도 원전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또 모르죠. 뭐 이러다가 최근에 뭐 원전 수출이나 뭐 그런 거 나오면 조금 더 흐름 양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 조금 종목 중심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내일 누리호 2차 발사 추진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당정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누구는요. 이게요. 8월에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 관련된서 이제 좀 제안하는 뭔가 좀 시발점이 되는 방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있어서도 7월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스트레이 키즈가 일본 미니 2집 음반 발매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있고요. 수요일 날 있고 또 JYP만 볼게요. 또 뭐가 있냐면은 트와이스의 나연이 솔로 데뷔가 있습니다. 24일에. 또 주말에는 세븐틴이 JYP죠. 월드 투어 곡첩동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JYP 소속사 멤버들, 가수들이 일정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JYP 좀 차트도 봐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YG 쪽은 없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있다고? 아이콘이 서울 올림픽홀 콘서트가 주말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3일에는 뭐 백신 및 첨단 바이오 4개 기술을 가지고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로 선정하는 그런 일정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체크해 볼게요. 스마트 팩토리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좀 약간 거래량이 없어서 소개해 드린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침에 소개하고 뭐 코스모가 9% 상승했는데 이쪽에서도 과연 종목군들의 엑스포가 일정이 있다고 해서 움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자. 그런 차원에서 잠시 후에 좀 봐볼게요. 그럼 지금 한번 좀 봐볼까요? JYP 이번 주 일정 많은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스마트 팩토리 24일 일정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JYP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JYP가 엔터 쪽에서는 그래도 대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JYP 봐보겠습니다. JYP.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하면서 뭐 지수 그렇지만 계속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결국엔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지수는 지금 1.3% 양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JYP 오늘도 0.9%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위로는 59,000원 초반 6만 원, 아래로는 한 52,000원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흐름이 어떤 분은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야? 좋게도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단기적으로 중요한 5일선도 우상향으로 돌리지 않았는데 5일선 아직 꺾여 있는데 아직 흐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그런 객관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도 전혀 받진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흐름 체크해 보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이렇게 2, 3월 달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올 때도 거래량 아래 보시면 파란색 선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했었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했다가 매수하면서도 그렇게 뭐 수급은 나쁜 거 아니다. 그래서 체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그쪽 아까 스마트 팩토리 일정이 24일 날 있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쪽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요.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또 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 꽤 있긴 한데 저 개별주스러워요. 뭐 아진, 엑스텍, 뭐 스맥, TPC, 코인테크, M2I는 최근에 매각 이슈 있고요. 뭐 티라유텍, SM코, 이삭엔지니어링, 32THK, 현대, 무벡스 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흐름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지금 뭐 외국인이 뭐 현선물 매도가 좀 크다. 그래서 조금 뭐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하루다. 장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스닥이 1% 상승했다고 해서 그래. 뭐 코스닥 오늘 상승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으셨겠죠. 그렇죠? 네, 지수는 오늘 내일은 그렇게 기대하지 말자고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또 더군다나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열리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좀 흐름이 좋지 않겠냐 기대를 했는데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속상하시니까 그러겠죠. 속상하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멘탈 관리는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죠. 좋을 때는 멘탈 관리 특별히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감정적이 돼 버리면은 또 실수할 수 있는 또 여지가 되고 또 버티는 게 좀 여유 있게 버텨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버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좀 차분하게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은데 내 것만 안 좋으면은 이게 정말 더 견디기 힘든데 지금은 누구나 다 같이 힘든 장이니까 이게 서로 위로를 하면서 서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지 혹은 뭔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니까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뭐 자료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볼만한 뉴스들 제가 이제 스크랩해서 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요즘에 시장 이제 언젠간 돌아서겠죠. 근데 좀 많이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까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아래꼴이 좀 어떻게 다는지 좀 확인하자 말씀드렸는데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좀 뉴스 좀 많이 봐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기자분들에 딱 인터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제 좋았습니다. 이제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짧지만 간단하지만 명료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도 매년 7월 초에 열리는 거물들의 그 썬밸리 컨퍼런스까지도 좀 M&A 좀 관심을 계속 가져가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요. M&A 질문에는 여기 이제 침묵을 했거든요. 침묵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돼서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M&A 지금 뭐 M&A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출장 목숨 걸고 간 게 맞고요. 그러니까 450조 투자 발표하고 정확히 2주 후에 갔는데 그날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29년 전에 신경영을 발표한 날이었고 또 네덜란드 총리한테 선물한 그 웨이퍼
네덜란드 총관이 그려져 있는 그 웨이퍼를 그럼 2주 안에 만든 거잖아요. 450억 투자하고 2주 안에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M&A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초격차 기술이다. 그러면은 M&A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한종희 부회장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7월 달 최근에 지금 이번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당 쪽 공방하기 바쁘고요. 뭐 국회 토론도 열리고요. 아까 일정도 보셨죠? 20일 삼성전자 평택도 방문하고요. 이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6년 만에 썬밸리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IT 건물 들어오니까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 17일 기사예요. 최근 기사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부품 조달 일시 중단. 잠시 멈춰줘. 우리 좀 급하지 않아. 우리 잠깐 중단하자. 부품 안 줘도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DDR5 삼성전자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쪽도 인텔이 지금 공정을 좀 잘 못하나 봐요. 이게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어요. 원래 작년 4분기부터였는데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이 뭐 15조 원으로 낮추고 있지만 뭔가 그것을 타개할 만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우려감으로 잘 들어보세요. 우려감으로 하락하고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그때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실적도 지금 뭔가 좀 기대감이 크진 않는데 그러면은 실적 발표하면은 그런 게 7월이고 또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또 여기서 뭔가 대규모 뭐 M&A나 그런 선물 보따리를 풀면 지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재용 사면 찬성하고 있고 8월 8일오거든요. 8일오. 네. 그러면은 뭔가 극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6월보다는 7월 중순보다는 7월 말, 8월에 가까워서 뭔가 터트려 준다면 그 뭔가 사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면은 뭔가 좋은 게 나왔어요. 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뭐 ASML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쪽에 뭐 EUV 장비 관련주도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요. 뭔가 그렇게 좀 뭔가 센티멘털하게 시장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7월이 좀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에 있어서도 7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싶어서 삼성전자 잔료도 만들어 갖고 왔고 지금 이제 뭐 바이든과 관련돼서도 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요. 네.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요. 이거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용 부회장 지금 목숨 걸고 출장 갔고 목숨 걸고 450조 투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이요. 지금 중간 그러니까 투표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에조차도 지금 뒤져 있었습니다. 지금 취임하고 지지율이 최저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게 맞는 것 같고 인플레를 못 잡았기 때문에 민생이 지금 팍팍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1월 중간 선거거든요. 네, 정확히 날짜까지 말씀드리면 11월 8일이에요. 근데 중간 선거에서 상원, 하원 양쪽에서 다 지면요. 지금 앞으로 24년 선거 뭐 2년 금방 가거든요. 그럼 앞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현안 그런 정책들이 힘을 못 써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바이든은요, 마치 이재용 부회장처럼 목숨 걸고 인플레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 잡기 묘수로 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유류 가격 낮추기 위해서요, 국방물자 조달법 발동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7월 중순에 이제 일정도 나왔죠. 7월 13일에서 7월 16일 사우디도 방문하려고 하죠. 물론 지금 뉴스를 가지고도 뭐 왕세자 개별 면담 뭐 못하는지 안 하는 건지 좀 이렇게 무산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사우디 방문하거든요. 그리고 뉴스도 보셨겠지만 이르면 여기 시진핑과 대화할 것이다 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도요, 중국에서는 알려줄 거 없다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내피셜은 그래요.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첫 방송에서도 저는 이번 주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자라고 했는데 올랐잖아요. 꼭 뭐 맞췄다고 이번 것도 맞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랑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했거든요.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전화 통화한 게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씨. 나랑 통화해서 뭐 좋은 얘기 뭐 잘해보자 우크라이나 얘기하더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뭐 바이든이랑 또 7월 달에 뭐 통화한대? 그럼 시진핑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 때문에 지금 ETF만 놓고 봐도 자동차 쪽 흐름도 굉장히 좋고 중국 증시 흐름이 좋은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죠. 그렇게 정말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달에 지금 푸틴과 전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그러면은 7월 달에는 이런 게 괜히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렇게 전화통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7월은, 사우디도 방문해. 또 7월은 하반기야. 11월 8일 얼마 안 남았어. 목숨 걸고 해야죠. 그러면은, 바이든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은 유가 쪽, 이제 경기도나 얘기 점점 더 많이 나올 텐데,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의 인플레 잡기 이런 노력이 좀 먹히지 않을까요? 7월 좀 시간이 갈수록 이런 거에 저는 지금부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많은 말씀 드리게 됐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요. 월스트저널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 얘기입니다. 지금요. 러시아 아시죠? 지금 뭐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없고요. 이거 모방해서요. 뭐 쿨콜라, 판시, 스트리트 같은 짝품 상품이 대신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뭐 흑자도 많이 나서 지금 뉴스만 보면은, 야, 러시아 지금 뭐 유가와 천연가스 인도와 중국이 사주고, 야, 지금 바이든만 아주 그냥 바보 됐고, 러시아 지금 장난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지금 안으로는요, 굉장히 곪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지금 이렇게 수입하는 그 서방 제품의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요, 뭐 5월달인가 4월달에는 워낙 부품이 없어서요, 차 부품 가격이 7배 상승하기도 했고요. 부품이 없다 보니까 이거 사고 났을 때 터지면 안전 보호 장치. 야, 그래, 알겠어. ABS, 뭐, 에어백, AB 없어도 자동차 판매해도 돼. 이런 규정이 러시아에서 지금 발표가 됐어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푸틴이 나 괜찮아 뭐 하고 있지만 이거 사실상 불황형 흑자고요. 시민 경제는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유가가 꺾이고요.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때 정말 푸틴이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금부터는 의심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수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유가가 꺾이면 러시아 아시죠? 유가가 높을 때만 전쟁 일으켰어요. 제가 태어난 1979년, 1991년, 2014년, 그리고 2022년 올해거든요. 4번 다 유가가 높았을 때 전쟁 일으켰거든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꺾이면 지금 민생 너무 안 좋고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지수 2400 이하에서부터는 좀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푸틴의 변화나 바이든의 총 인플레 잡기 위한 이런 노력들 먹히는지 여부 좀 살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영옥 저자님, 실전 투자자죠. 이분은 이제 아침마다 오늘 나온 신문 가운데서 본인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아침에 좀 보내주시는데 오늘 주요 투자 지표로 관심 있게 보는 내용들 몇 가지 보내신 거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이 올해 내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오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눴죠. 이 얘기 결국 같은 관점이네요.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고점 대비 최대 80%까지 빠진 기록적 괴멸. 이 위험자산 시장에 부는 그 경고의 메시지 관련된 기사 또 하나 보내줬군요. 그 다음에 NFT도 죽어간다. 올 들어 거래가 76% 급감했다. 야, 정말 이거 우리 작년 가을인가요? 이거 그냥 뭐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NFT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빅 트렌드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 막 가격들이 엄청났었죠. 근데 지금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것이 빅 트렌드가 될 것이다. 오케이, 인정. 그러나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점. 네,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분들의 뷰가 지나고 보니까 역시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 보고서가 나왔는데 금리가 4에서 7%까지 올라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3회에서 4회. 우리 지금 다음 달 7월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오지 않겠냐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 3, 4회 더 나와야 된다. 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 네,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한국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 이자가 자꾸 금리가 올라가니까 잠실에 2억까지 내린 급매물도 팔리지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 나와 있네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요것이 지금 경제면과 관련해서 김영옥 저자님이 바라보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라는 거, 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상엽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